예, 여론의 중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밖에 지금 네.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잔뜩 네. 흐렸는데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서울 이 마포의 지금 기상 상황 어떤가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같이 비서실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예. 지금 아침부터 비가 지금 계속 많이 오거든요. 예. 오다 보니까 날씨까지도 또 막 덥고 하니까 이 지금 일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부지방 폭우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과거와 비교하면은 이 선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좁아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만큼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쏟아지는 만큼 오늘도 지금 바깥을 보면 거의 한 가시거리가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안전 운행 또 이 강변이나 또 바닷가 근처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출근길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산, 계곡, 바다에 계신 분들께서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 이 참 그 국가 재난 방송을 잘 듣고 실천하면 되는데 예. 꼭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재난 방송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BBS 불교 방송에서는 무엇보다 이 재난 방송을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때문에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불교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론의 중심은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죠. 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듣기에 따라서는 이 현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치권의 파장이 큰데 이 두 분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허성우 이사장께서 얘기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네. 저는 검찰총장의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톤이 강한 것과 독재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전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또 한 번 지켜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강조한 게 아니냐. 예. 다만 이제 권력형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마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자꾸 이제 이 말을 갖고 자꾸 이제 확대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날 윤 총장한테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로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의 어떤 그 당부 말씀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다만 이제 최근에 꼭 굳이 이제 좀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최근에 사실 그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죠. 의혹 사건인데 아직 실체는 정확히 안 밝혀졌습니다만은 그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설 이런 것들이 윤 총장을 너무 지나치게 흔들다 보니 검찰 중립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좀 강한 톤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일단 검찰의 정치 중립을 강조한 원론적인 얘기지만 또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좀 발끈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과거와 달리 여권에서도 좀 발언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심기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하는 양상이 최근에 계속 빚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방송에서도 불교 방송에서도 제가 분석해드렸지만 결국 이런 논란이 길어지면 누가 부담이 되냐면 대통령 국정수행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 사람 모두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상당히 국정수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이런 발언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상 발언이라는 건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본색이냐라고 하는 분석과 이 신문 또는 방송에서의 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사항들을 본다면 결국 발언은 중요한 것이 어떤 장소, 어떤 내용, 어떤 시점, 이 장, 시, 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도 신임 검사
이 신고식에서의 발언이거든요. 검찰총장이. 그렇다면 좀 더 검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예. 그러니까 관련된 것은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또 그동안 집중됐던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점상으로 최근 아주 민감한 시기죠. 그래서 언제 윤석열 총장이 입을 여나 이걸로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면 좀 더 법과 관련된 부분. 결국 검사는 수사와 기소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정치적인 발언이 된다면 상당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그러면 그러면 좀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독재가 현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또는 전체주의는 현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면 추미애 장관도 발언을 냈는데 추미애 장관도 최근에 이 검찰과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이 뚜렷해 보이는데 검사와 관련되는 이야기로 일관했습니다. 검사는 네. 인권의 최후 보루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우리는 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라리 최근에 검사의 또 활동과 영역에 대해서 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강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 자칫 정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내용에 담았던 것은 조금 다른 방법이 있었을 때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예.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했던 발언에 대한 행간을 조금 더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굳이 읽어본다면 이런 메시지도 좀 숨어 있지 않겠나 보는 게 뭐냐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나는 총장으로서의 원칙과 행보를 하겠다. 나를 흔들어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소위 말해 권력형 비리에 이런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 가치가 소용이 없어요. 왜?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가치가 소용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종이 있지 않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가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권력형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다 법을 잘 지키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법 잘 지킨 분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그렇기 없어도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죠. 예, 주위에. 법을 스튜디오에 계신 사랑한다. 분들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뭐 그렇게 너무 막 지나치게 해석을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시점에 또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또 한 번 검찰하고 법무부 정부와 충돌하는 이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에서는 가능하면은 그 권력형 비리와 관련인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고 더 자극을 했을 경우에 얻는 게 없다고 판단하니까 여권에서도 좀 자제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예요. 총장을 계속 압박하면은 그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원칙주의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직을 걸고 뭐 자기가 뭐 무엇을 화려한다, 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 없는 분의 지금 과정을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지켜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쯤에서 서로가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근데 이제 발언이 나와서 또 관심을 모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후보 선호도가 지금 3위로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씩 또 지지율은 높아져 가는 것 같고, 이 대선 주자 선호도의 어떤 지형도 변화, 이 부분 좀 배 소장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총장은 현 정부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후보자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현 정부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인사가 미래통합당 야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이것 자체도 현 정부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이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의 신뢰를 높이는 쪽에 주로 본인의 이 활동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대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갈 것이냐. 또 그런 것은 불분명한 것이고 그럴 예.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그동안의 행보가 또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오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래통합당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대선에 나갈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상당히 있고 이 정치권에서 활동해온 미래통합당 보수정당 후보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인사가 오히려 미래통합당으로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라는 것은 미래통합당도 난감한 일인 거죠. 야당으로서도 곤혹스럽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이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라고 해서 다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는 건 아니죠. 상당히 이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금 윤 총장에게 주어진 것은 정치적으로 차기 대권 후보 지지 후보에까지 올라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초점을 그래서 검찰이 이 피해받고 있다. 공정하지 못한 또 윤석열 때리기에 당하고 있다. 이런 쪽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예. 만약 그렇다면은 국민 여론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상태가 되겠지만 그 전에 윤 총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검찰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까? 그동안에 검찰 권력 집중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런 만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권력을 좀 분산하고 검찰이 신뢰 있게 국민 인권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이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냥 호통 쳐서 아니, 당신 범죄 저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 지금도 각종 비리가 있다면 예. 그 수사를 못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겠죠. 하지만 명백한 증거를 꺼내들어서 수사를 해서 내민다면 그럼 국민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오히려 여론의 힘을 얻어서 아 이거 정부가 왜 명명백백한 수사를 여당에서 방해하느냐. 그런 이 여론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뭐 충돌하고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윤 총장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청취자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긴 높네요. 예.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 6385님은요. 윤석열 총장 정말 사나이다운 사나이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4329님은요.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한국당에서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도 올려주시고 예 관련된 이 찬반 양론 문자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좀 이제 배 소장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은 예. 저는 여론조사 분석에 두 가지 메시지가 좀 담겨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마의 10%를 돌파해서 뭐 어제는 보니까 뭐 13%까지 올라가는 조사 기관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수치라고 봅니다. 우리 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제 함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국민들은 뭐 여야를 떠나서 불의와 맞서는 공직자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윤석열 총장이 권력형 비리와 지금 맞서는 그런 약간 그 모습이 지금 보여서 윤석열 총장을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야당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정신 차리라. 윤석열보다 더 좋은 후보를 찾아라 빨리.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대선도 어렵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을 통해서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을 좀 뭐랄까 호되게 좀 나무라는 네. 그런 메시지도 저는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 10% 이상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 마의 10%를 여론조사 돌파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야당에서 선언을 한다면은 예.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 5% 3%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일희일비할 상황이 아니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평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퇴를 하지 않고 임기를 채운다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이런 지지율이 계속된다고 하면 대선을 1년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에 나갈지도 야당의 대선 후보는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현 정부 인사로서 나갔을 때 본선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걸 빨리 걷어낼 수 있는 미래통합당은 후보나
또는 정당의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물론 현 정부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대두되는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체적으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모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여당 인사예요. 왜냐하면 현직이잖아요.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현 정부의 인물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다. 이건 현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선에 나갈 거면은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내 역할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포기해서는 아니 제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분명히 안 하는 근데 거죠. 검찰총장이 그 대선 후보 선호도 지지도 조사에서 빼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했습니다. 아니 얘기를 윤석열 했나요? 총장이 자기를 빼달라고 첫 여론조사가 제게는 오마이뉴스 아마 여론조사 때 예. 넣었습니다. 그때 아마 10% 정도 나온 걸로 기억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윤석열 총장이 공개적으로 빼달라. 부담스럽다. 보통 본인이 빼달라 그러면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빼달라는데 어떻게 된 공산인지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의무적인 건 의무적이진 아니에요. 않습니다. 예. 계속 그 여론조사를 올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지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계속 늘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빼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올린다는 거는 또 다른 뭔가 좀 이게 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뭔가 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또 작용하지 않나. 뭐 이런 저는 이 계속 사장님은 좀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왜냐면은 그 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예? 네.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빼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조사에 넣는다는 것은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저는 느낌을 받죠. 대개 보면 뭐 본인이 안 하겠다고 빼달라면 보통 빼주는데 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뭐 10% 이상의 지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 뭐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어떤 그 여론조사에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 손에 대한 우려는 좀 기우가 아닐까 그건 모르죠. 생각합니다.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손이 야당 손인지 여당 손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른바 8.4 대책에 대해서 오늘 신문들도 뭐 자세하게 그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공급 대책 좀 어떻게 두 분은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부동산 공급은 뭐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 국정수행도 뭐 급락을 했었고 예. 또 여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비상등이 켜졌었죠 정부에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각종 보완책이 나왔고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임대차 3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난달에 이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제가 통과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전월세 이제 신고제가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내년 6월부터 이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만으로도 이제 체결이 되면은 누가 거래를 했는지 전세 계약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주 투명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전월세 임대차 임차인들의 권익은 좀 더 보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우려는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과 또 일각에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서울 부동산 값이 과연 그런다고 해서 안정화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전세 값은 계속 상승한다는 그렇다고 해서 대책을 안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 임대차 3법은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게 완전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13만에서 플러스 알파 더 이상 되는 것은 202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물론 공급 확대에 대해서 이제 첫 단추를 끼운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걸 뭐 1, 2년 내에 부동산 대책을 완비하겠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런 만큼 큰 그림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투기를 건절하겠다. 공급은 확대하겠다. 이런 만큼 저는 최근에 나온 부동산 보완책들은 뭐 지지율도 물론 신경 쓰지 않았을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나 부동산 정책에 목말랐던 국민들에게는 물론 완벽하다는 것을 뭐 강변 들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법안이고 또 통과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 부동산 정국에서 좀 가장 주목받는 이 정치인이 있다면 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분 발언이 뭐 상당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회 그 찬반 토론에서도 다 의원분들이 임차인 중심으로 이렇게 다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8.4 그 부동산 대책, 정부의 대책의 핵심 이슈가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을 노리겠다는 그런 효과를 좀 보겠다는 거. 두 번째는 전세값이 지금 폭등하다 보니 이 전세값을 월세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제 주택 시장이 결국은 이런 8.4 대책까지 지금 23번째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수요 공급이 현장에서 잘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전세값을 그러면 왜 우리가 전세를 꼭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왜 보면 대체로 우리가 집을 사고 뭐 전세 갈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왜냐하면은 집 살 적에 다 전세 끼고 집을 사잖아요. 그만큼 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매월 벌 돈을 전세로 줘버리면은 그 돈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활용한다는 건 뭐냐면 주거 하는데 좀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수요자 입장에서 하지 마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어떤 구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8.4 대책에서 이런 구조를 이제 확 바꾸겠다 해서 물론 뭐 효과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지켜봐야겠죠. 네, 2년이나 4년 후에 이 이제 지금 법이 적용이 돼서 2년이나 4년 후에 그럼 임차인 이분들이 다시 이제 이번 법에 의하면은 4년 동안 임대를 인정할 수 되어 있잖아요. 그럼 4년이나 2년 후에 임차인을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럼 임차인을 구할 때는 임차인이 없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때는 정말로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망을 늘리겠다 이러는데 주택 공급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녹지를 풀어야 되는데 녹지도 어렵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주택 일반 그 조합 주택들을 또 풀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공공주택을 받아들이겠냐 하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 정부가 좀 정밀하게 이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요새 관심이 크지 않아서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다른 이슈에 너무 묻혀버렸죠. 묻혀버리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두 분이 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핵심 키워드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죠. 예, 소장님부터.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여론. 결국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한데 아직 관심을 못 끌고 있거든요. 예. 누가 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론상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보입니다. 예. 저는 관전 포인트가 1위와 2위 간의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아, 1위는 좀 정해져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론상을 보면은 예. 1, 2위가 뭐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위와 2위 간의 격차가 얼마나 좁히느냐는 그게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과연 얼마나 좁혀지느냐, 1위가 2위가 누굴지 네. 뭐 자세한 얘기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2, 3위가 누굴지를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허성호 국가디자인 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